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의 지금 방송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민주당 독재 권력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대법원장 수사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특정 고위 공직자의 수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최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대법원장,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계급품을 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 예를 들자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같은 이는 범죄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통사고 같이 사소한 개인적인 분쟁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직접 한번 살펴봅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공수처법으로 명명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제 공수처법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무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뇌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한번 살펴보면 공수처법의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이 고위공직자 범죄, 중요 범죄 범위에 형법 제122조에서 133조까지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형법 122조부터 133조는 공무원의 직무상의 범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법조항을 보면요. 형법 제22조에는 직무유기, 제123조에는 직권남용,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제128조 선거방해,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제130조 제3자 뇌물 제공,
제131조 수뢰 후 부정처사, 제132조 알선수뢰, 133조 뇌물공여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 놈들하고 해당되는 범죄, 이재명하고 해당되는 범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하고도 해당되는 범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법관들이 해당될 수가 없죠. 이런 규정에는. 지금 현재 공수처 이놈들이 또는 특검 이놈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하는 게 오히려 여기 해당될 수가 있죠. 지금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 제소를 했다는데요. 결국 이제 그렇게 위헌 결정이 되면 이놈들 특검놈들 다 처벌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법이. 그런데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크게 우리가 문제되는 게 세 가지 쟁점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째는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집니다. 대법원장이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판결할 때 정치적인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이제 그 법학 용어로 위축 효과 또 어떤 책에는 냉각 효과, 이제 영어로는 chilling effect라고 합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 자기가 범죄 행위를 안 해도 이 법률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안 내용이 자기들 신분하고 관련이 되는 자체로 심리적으로 바짝 쫄거나 위축되거나 꽁 얼어붙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칠링 에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성은 침해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 겁니다. 정말 위험한 장난질입니다. 두 번째는 법 앞에 평등이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무 나라에 얘기가 될 것입니다.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놈들은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헛소리를 찌끄리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말 같지만 니놈들이 그딴 소리 하려면 이재명 재판부터 먼저 재개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재명이 어쨌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당대표인 국회의원일 뿐일 때도 검찰이 불러도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법원에서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고. 자기들은 그딴 짓거리를 해놓고 지금 와서 아무 죄도 없는 대법원장, 대법관, 이 고위법관들한테 이런 겁을 주고 칠링 에펙트 효과를 노리려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균형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이 평등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 권력 남용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공수처는 바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게 되면 대법원장 같은 사법부 수장을 겨냥한 이 수사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될 위험이 커질 것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런 점일 거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왜 개정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걸 해서는 안 되겠지만 꼭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게 완전 못하게 말릴 수도 없고, 또 민주당이 다수 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지랄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소한 이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죠.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재판하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제외를 시키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수처가 고위법관을 수사하려면 독립된 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 사전에 엄격하게 심의하고 승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등 강력한 내부 통제도 필요하겠지만, 아울러서 옴부즈만 제도 같은 엄격한 외부 통제를 마련해서 공수처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의회 구조상으로는 이런 안전장치 자체도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무기로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고, 야당인 국힘당과 또 그의 야당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행동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열어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 앞의 평등도 중요하지만 사법부의 독립 역시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자 근간입니다.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잡을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이런 야욕을 철저히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시니어 지금 방송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